제주항공 2216편 사고 관련 자료 팩트체크 제 8편 역추진 추력, 영어로는 리버스 스러스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플라이트 크루 오퍼레이션 매뉴얼, 즉 FCOM에 있는 리버스 스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버스 스러스트는 녹색에 있는 것처럼 the thrust reverser is for ground operation on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리버스 스러스트, 즉 역추진 추력이 공중에서 작동된다면 아주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공중에서 작동되는 일이 없게끔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만 작동되게 하는, 즉 에어 그라운드 센싱 시스템에서 그라운드임, 즉 지상에 있다는 신호를 주었을 때 비로소 작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 그렇습니다. Thrust can be deployed when the radio altimeter sense less than the 10 feet altitude.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그 비행에서는 랜딩 기어를 아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어 그라운드 센서는 각 랜딩 기어가 비행기에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랜딩 기어마다 각각 2개씩 있어서 6개의 그 공중지 지상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센서가 있는데 기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6개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설계자들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뭐냐면 라디오 엘티튜드를 작동시켜서 라디오 엘티튜드가 최소한 10피트 미만에 되면은 그라운드에 도달했다고, 땅에 닿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신호를 지상이라고 주면은 그때 비로소 리버스 스러스트를 작동할 수 있게 로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팩트 체크가 가능하냐면은 라디오 알티메타, 즉 라디오 고도계, 전파 고도계는 전기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알티메타가 10피트 고도를 보내줬기 때문에 10피트 고도 신호를 스러스트 리버스 스러스트 시스템에다가 보내줬기 때문에 그 신호에 의해서 게이트가 열려서 결국은 역추진기, 리버스 스러스트 사용이 가능해졌답니다. 그리고 또 그 리버스 스러스트가 사진에 보면은 이제 열려 있는데 그것이 엔진이 작동되고 있지 않으면은, 엔진이 꺼져 있으면은 유압이 없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추진기가 최소한 열렸다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건 증명해 주는 거냐면은 그때까지도 엔진은 작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전기가 완전히 나갔다고는 그런, 즉 완전 전기 계통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라디오 알티메타가 작동되는 것도 전기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러스트 리버스 레버를 그 손잡이를 작동을 시키면은 그 손잡이가 기계적으로 연결돼서 그 역추진기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전기 신호로 작동기까지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작동기가 전기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데 결국 뭐냐, 전기도 작동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또 결국 뭐냐, 최소한 오른쪽 엔진은 작동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엔진이 모두 꺼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시 결론적으로 완전 전기 계통 결함이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두 엔진이 모두 꺼졌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스케매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엔진이 조금 처음에 조류 충돌 영향할 때 엔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생겨 있는데 밑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우리가 기아 펌프라고 하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그 펌프에는 오일, 연료, 그 다음에 전기 발전기, 그 다음에 시동기, 그 다음에 전기를 이렇게 생산하는 이런 설비들이 있고 유압을 생산해서 이런 기능을 발휘하는데, 엔진 역추력이라는 것은 이제 역추력
그 팬 브레이드에서 생성되는 추력을 뒤로 나가는 추력을 앞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캐스케이드 밴, 캐스케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캐스케이드 밴을 통해서 추력을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려면 그 추력이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은 그 뒤에 있는 그 커버, 블락 도어를 작동을 시키면서 그 슬리브라는 것을 뒤로 밀어내줘야 하는 그런 동작들이 전부 다 유압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팬 브레디에서 그 생성되는 그 추력을 블락 도어로 막고 캐스케이드 그 밴을 통해서 추력을 앞부분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원리로 추력을 역추력을 발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 뒷부분에 있는 것이 translating the sleeve라고 합니다. 슬리브.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그 구멍이 그 슬리브가 뒤로 밀리면 뒤로 밀쳐서 밀리면은 그 사이에 공간에서 그 받치고 있는 캐스케이드라는 것이 이제 열려서 그 추력이 앞으로 이게 나오도록 역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이 열려 있다는 것은 우측 엔진은 이때까지도 작동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좌측 엔진은 색깔이 틀리죠. 무슨 소리냐? 슬리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좌측 엔진은 작동이 되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좌측을 생략하고 오른쪽만 켰을 일인데 아마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왼쪽 엔진은 꺼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엔진을 작동했고 조종사는 리버스 스러스트 레버를 작동해서 리버스를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팩트 체크를 하면은 이때까지도 우측 엔진은 작동 중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유압도 있었고 그러므로 전기도 공급되고 있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리버스 스러스트 역추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엔진 단면입니다. 엔진 단면을 보면은 이제 지금 이 공기는 뭐냐면은 팬 브레이드를 통해서 가열되지 않고 앞에 제트 엔진이라는 것은 앞에 프로펠러처럼 기능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팬, 그래서 팬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힘, 원래 이제 제트 엔진은 그 자체적으로 연료를 태워서 그 뜨거운 공기를 터빈을 돌려서 엔진을 돌리는데 그러면서 배기가스가 뒤로 나가면서 그 추력을 발생시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잔여 추력이 많기 때문에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 이 앞에 있는 프로펠러처럼 생긴 팬을 돌리는 데 씁니다. 그래서 대략 80% 정도의 공기만 20% 정도 공기만 엔진 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이 팬 브레이드를 통과하면서 팬 브레이드가 선풍기처럼 해서 바람을 만들어서 뒤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공기가 하고 합치면은 대략 이 팬 브레이드에서 생성되는 추력의 비율이 전체 추력의 80%,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다 20%가 20%입니다. 엔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하이 바이페이스 레이시오 엔진들은 이쪽에 엔진 바깥으로 흐르는 공기에서 생성되는 추력이 80%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그림 보면 자, 이 그림의 이쪽에 빨간색 부분만 빨간색이 이제 블락 도어인데 여기를 위에를 보면은 요것이 이렇게 뒤로 이 부분이 슬리브입니다. 슬리브가 열리면서 캐스케이드가 밴이 열려서 자, 여기에서 즉 80% 추력이 나가는 것이 이제 이 지금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만큼만 나가는데 이것이 완전히 딱 닫혔다. 그러면은 완전히 열려서 이만큼 나가는데 완전히 열려서 닫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가 전부 다 이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스 이 두 개의
그 힘의 방향을 합성만큼 앞으로 추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로 나가는 것은 이 20% 추력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 80%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역추진 추력의 효과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이 차이를. 그러면 이제 이것을 풍동 실험을 하면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자, 비행기가 이렇게 전진하면은 전진하기 때문에 앞부분으로 나온 그 역추력이 이게 방패막처럼 생겨가지고 제동 효과를 얻는 것이죠. 사실은 간접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벡터가 이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면은 이 두 개 합성만큼 앞으로 나가는 추력이 생겨서 결국은 뒤로 나가는 추진력을 상쇄시켜서 보면은 이건 리버스 스러스트고 이것은 포워드 스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리버스 스러스트의 벡터가 포워드 스러스트 벡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 뭐냐 제동력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이제 사례에서 보면은 똑같은 사례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 동체 착륙을 해서 이쪽 부분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도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나가던 그 작용을 길이 막혔기 때문에 위쪽으로만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벡터도 두 개의 힘의 합성도 보면은 월등하게 줄어듭니다. 수평 성분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R과 즉 리버스 스러스트 벡터량과 포워드 스러스트 벡터량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것은 20% 추력은 똑같습니다. 이 80% 추력을 가지고 지금 운영해서 그 벡터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증가시키면은 이 20% 이것도 같은 비율로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리버스 스러스트 벡터와 그 다음에 포워드 스러스트 벡터가 앞에서 정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오히려 포워드 스러스트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비행기가 감속되지 않고 이렇게 높은 속도로 스톱 웨이를 통과하고 말았다는 그런 가설을 우리가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추진 추력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767 항공기, 폴란드의 항공사인 LOT의 항공사에는 767이 동체 착륙을 한 사례를 분석하겠습니다. 역추진 추력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제9편 767 항공기 동체 착륙 사례 분석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